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시나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저출산 현상이 겹쳐지고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린 상황에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노후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꼭 물어보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몸이 허락해주는 한 늙어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령자 통계로도 알 수 있었는데요. 22년 기준으로 65세부터 79세 어르신들 중 과반 이상이 나이가 들어도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고, 일을 하고 싶은 이유 중 1순위가 생활비에 보탬이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에 해당하는 노년층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위로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어떤 자녀도 부모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현상 때문에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돌보는 사이 세월이 흘렀고 결국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최악의 상황은 다 큰 자식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나의 노후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을 돕느라 등골이 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없어도 자식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행동은 사실 노후에는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자식에게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자식이 부모에게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투자를 요청할 때 그 말만 믿고 목돈을 건넸다가는 노후는커녕 부모 자식 간 관계도 파멸로 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되돌려달라며 법적 소송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은퇴를 앞둔 중년층과 노년기에 접어드는 많은 고령층이 하는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마트에 갔을 때 돈이 없어 고민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후에는 지금보다 덜 벌면 덜 벌었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고령층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령층에 접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중 하나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30대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속에서 속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삶을 이어왔기에 실제 노년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자신이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상당히 큰 고통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들이 특히나 갈 곳이 없어서 혹은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지낸다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꼽히는 부분입니다. 노년층으로 접어들수록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특정한 그룹에 포함이 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인 가족이 되기도 하고 학교 혹은 회사가 되기도 하며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러한 기초적인 관계 자체가 파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린 상태이기에 혼자서 거주를 하는 상황이 이어지기 쉽고 실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집단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의 교류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거주를 하는 많은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이나 개인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이 정신적인 고통을 꼽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삶의 질에 있어서 큰 문제를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반드시 일정한 단체에 속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만족감 그리고 안정감이 모두 상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심각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곳에도 포함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느껴지기 쉽기 때문에 노년층으로 접어들수록 건강한 사회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이는 육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고통은 다양하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역시도 상당히 큰 문제로 꼽히지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우 특히나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숫자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 치매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치료법들이 개발된 상황이기에 조기에 검진을 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만큼은 돈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관절이나 뼈 구조물이 정상적인 형태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 역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유행 질환에도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동네 병원에 가보셨나요? 아픈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특히 중년 이후 사람들이 대기실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로 지금부터라도 꼭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나 운동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건강을 방치하게 될 경우 비만은 물론 성인병과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운동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쬐이고 환기를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노년층일수록 꾸준하게 야외 활동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 특히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음이 오면 잠을 자는 등의 말 그대로 욕구에 따른 삶을 살기가 쉬운데 이런 경우 실제로 면역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패턴을 정하고 그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건강 유지를 하면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위한 대비도 잊지 마세요. 보통 노년층이 되면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과 독립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특히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년층의 자립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자신의 취향이나 성향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더라도 교육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낄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도움이 되고 반드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어르신 지원센터 및 놀이센터 등 다양한 센터들을 통해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류 활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재테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하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 어울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동만으로는 버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여러 방법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최근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목돈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쉽게 불리게 해준다고 해도 믿지 마시고 확실한 내용인지 여러 번 검토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가오는 노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놓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